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뉴 웨이브 영상으로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리게티의 이제 모건 스탠리 TMT 컨퍼런스에서의 CEO 채아드 리게티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크 미디어 텔레콤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기술 미디어 통신 컨퍼런스인데 모건 스탠리가 주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번에 아이온큐 때와 똑같이 이제 기술 미디어 통신 환경을 재편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리게티도 이제 아이온큐와 동일하게 3월 10일 이제 CEO인 채드 리게티가 인터뷰와 Q&A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리게티 인터뷰를 살펴보시면 리게티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핵융합 에너지 원자로, 신약, 신재료 개발 등과 같은 양자 컴퓨터만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문제들을 푸는 것이 목적인데, 특징적으로 Full Stack Vertically Integrated, 수직 통합된 사업체로 차별화된 멀티칩 프로세서 솔루션으로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며 이 칩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 그 풀스택이랑 버티컬리 인터그레이티드는 이제 칩 설계부터 제조, 뭐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특징이고 이제 여러 개의 다이, 이제 코어를 합쳐서 하나의 칩으로 만든 멀티칩 프로세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이 모듈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질문으로 고정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차이는 무엇이며 둘의 어플리케이션, 응용 분야가 겹치기 시작한 곳은 어딘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고정 컴퓨터는 0과 1을 표현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양자 컴퓨터는 이제 퀀텀 비트, 큐비트를 사용을 하는데 0과 1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 컴퓨터처럼 계산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의 물리적인 특성을 분석하려면 전통 컴퓨터로는 불가능하지만 양자 컴퓨터로는 300큐비트 레벨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10년 안에 양자 컴퓨터가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양자 컴퓨터가 전통 컴퓨터를 대신해서 모든 문제를 다루지는 않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경로 최적화와 같은 문제들을 푸는 데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뭐 컴퓨터 금융, 자산 가격 책정, AI, 몬테카를로 계산 등에도 사용이 되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미 디지털화되어서 전통 컴퓨터로 풀고 있는 문제들이지만 최대 효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분야는 모두 양자 컴퓨터가 들어갈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라고 쉽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자 컴퓨터의 상업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 난관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리게티가 최근 몇 년간 보여준 하드웨어 관점의 발전과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처음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멀티칩 양자 프로세서를 발표했다. 여러 개의 코어, 여러 개의 다이를 합쳐서 하나로 만든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모듈성을 가진 QPU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0큐비트 수준의 아스펜 M 시스템을 말을 하는 건데 AWS 퀀텀과 리게티 자사 클라우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리게티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 제조 기업들이 마주한 난관은 확장성, 즉 물리적 큐비트의 숫자, 그리고 연산 속도, 그리고 피델리티, 충실도, 정확도. 이거랑 반대말은 이제 에러율이겠죠. 그래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준에 오르려면 이 세 가지를 트레이드오프로 하면 안 되고 모두 같이 발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스펜 M은 이제 최드 리게티가 생각을 했을 때 세 가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리게티가 생각하는 이정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네로우 양자우위, 브로드 양자우위, 좁은 양자우위와 폭넓은 양자우위가 있는데 좁은 양자우위란 양자 컴퓨터로 순수 전통 컴퓨터보다 더 낮고 더 빠르고 더 싼 계산이 가능한 것을 narrow 양자우위라고 하고 broad 양자우위는 전통 컴퓨터로는 풀기 어려운,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로 풀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기회와 투자가 양자 컴퓨팅 시장에 유입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리게티는 퀀텀 컴퓨팅 에서 서비스 해가지고 클라우드를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리게티의 그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QCAAS죠. 이거를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시행착오나 발전 사항들을 다시 리게티가 가져가서 하드웨어 발전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리게티의 매출 모델은 무엇이 있고 클라우드나 사적으로 고객들과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리게티는 더 뛰어난 확장성, 연산속도, 충실도 아까 말씀드린 양자 컴퓨터가 가진 세 가지 과제죠. 이거를 가진 차세대 양자 하드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코어 하드웨어 로드맵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스펜 M 80큐비트 시스템이 거기서 나온 것이고 퀀텀 클라우드 시스템 이제 QCS인데 이거를 통해서 QPU와 전통 컴퓨터를 통합을 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준다. 요 얘기는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양자와 전통 컴퓨터를 같이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건 이제 아이온큐 쪽에서도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QCAAS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가 Narrow Broad Quantum Advantage를 폭넓고 좁은 양자 우위를 달성함에 따라 사용 고객, 사용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차세대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로 사용 가능한 현재는 한두 대밖에 없는 양자 시스템을 2026년까지는 10개에서 14개로 확장할 계획이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지금 매출이 발생하는 곳은 이제 클라우드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도 국방 쪽이나 정부랑 계약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하죠. 근데 이 사업이 마진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건 뭐 아이온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쪽 얘기를 좀 하자 했더니 소프트웨어는 양자 기술의 잠재력을 푸는 키인데 리게티는 아까 말씀드린 QPU와 전통 컴퓨터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사들과 차별하여 내놓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이온큐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 회사만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도 이미 만들었고 우리의 퀀텀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의 목표는 제3의 주체들의 소프트웨어가 그 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파이썬과 C 언어들과 같이 전통적인 컴퓨터 언어들을 이제 제공을 해서 호환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큰 결은 아이온큐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왜냐면 아이온큐는 이미 QPU와 전통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을 대리랑 하고 있기 때문에 리게티도 비슷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리게티만이 가진 차별성은 무엇이 있나요? 라는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요. 첫 번째로는 양자 컴퓨터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양자칩을 만드는 것 자체가 리게티의 전문성이 있는 곳이다. 리게티는 칩 레벨 기술의 선구자인데 아까 말씀드린 멀티칩 솔루션이 그것을 증명한다. 여러 개의 다이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모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긴 블록들을 나중에는 합치기만 하면 돼서 이게 뛰어난 솔루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전통 양자 컴퓨팅 이것도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양자 컴퓨터가 혼자 쓰이는 것보다는 전통 컴퓨터 혼용해서 각자 잘하는 부분을 가져와서 각자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완전히 수직 통합된 아까 말씀드린 vertically integrated 모델이라고 해서 순수 양자 설계부터 시작해서 제조까지 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조하는 비용이 아웃소싱보다 낮고 개선이 피드백도 빠르다. 그래서 경쟁사 IBM의 양자 컴퓨터들보다 초전도체 방식의 리게티의 양자 컴퓨터들은 발전됨에 따라 속도도 이제 확장성이 늘어남에 따라 큐비트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제 IBM이 개발한 벤치마크이자 속도를 측정하는 클럽스 초당 레이어 실행 횟수인데 이것도 올라가고 있다. IBM은 이게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리게티가 IBM에 비해서는 본인들이 앞서고 있다라는 이런 힌트를 내던져 줬고요. 근데 물론 아이온큐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온큐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기술적인 난관이나 차후 미래의 목표는 우리는 멀티칩 기술을 개발했고 이것으로 확장성에서 매우 유리한 거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속도 면에서도 업계 최강 수준이고 충실도 면에서도 최근에 큰 진보를 보였는데 확장성을 가져가면서도 큐비트 숫자를 올리면서도 에러율을 줄이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이제 차세대 아직은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사용할 코어 다이에서는 두 개의 큐비트를 사용하는 게이트의 충실도를 99.5%까지 달성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폭넓은 상업화, 에러 커렉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에 도달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차세대 코어 다이를 멀티칩 솔루션에다가 도입을 하는 게 목표다. 그리고 이것이 큰 기회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좋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충실도와 에러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봤는데 전통 컴퓨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에러율 자체가 매우 낮은데 양자 컴퓨터는 이제 에러 커렉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에러율이 낮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에러 커렉션이 필요한데 이 에러 커렉션 이제 오류를 수정해서 오류가 있더라도 그걸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제대로 활용되려면 물리적인 에러율 자체가 최소 1% 이하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뭐 제가 알기로는 0.01%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1%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스케일에 많은 큐비트를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를 1% 이하의 오류율로 작동시키는 것이 리게티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계 모두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양자 산업의 인력 시장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양자 산업은 기술의 한계점을 돌파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리게티는 창립된 지 9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는 물리학 박사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쪽, 재료공학, 반도체 등에서 많은 인재들이 몰리고 있고 리게티 같은 경우는 수직 통합된 회사이기 때문에 설계, 제조 쪽,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 또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연구하는 동적인 분위기를 가진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스펙 상장을 최근에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했느냐라는 얘기에서 이제 대단한 기술 기업이 되는 것이 리게티의 목표인데 양자는 중요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 자금으로 다양한 세대의 차세대 양자 프로세서 연구에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Q&A 시간에서 이제 어떤 분이 큐비트가 1000개에서 4000개, 여기서 100만 개라는 로드맵을 가진 슬라이드를 보여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대답을 해줬는데요. 일단 차세대 코어 다이에 대해서 아까 2Q 게이트 충실도가 99.5%라고 했던 이 다이들을 사용을 해서 1K, 4K 큐비트 시스템에 넣을 계획이고 1밀리언에 도달하는 것은 이것을 뛰어넘는 더 높은 수준의 모듈성이 필요할 것이다. 즉, 더 많은 다이들을 붙여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대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게티가 고객들에게 배운 점은? 이라는 질문에는 파트너십을 가지는 것, 고객들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고객들이 양자 컴퓨팅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문제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의 발전과 문제 해결에는 파트너십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앞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리게티는 이제 멀티칩 솔루션, 이제 하나의 칩 안에 여러 가지 코어를 넣어서 이걸 이제 모듈식으로 만들어서 이걸 붙일 수 있는 뭐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달성했던 80큐비트 시스템의 상업화 아스펜 M, 그리고 2개의 큐비트 충실도 99.5%, 그리고 확장성 증가, 즉 물리적 큐비트가 늘어나도 속도가 더 빨라졌다. 뭐 이런 달성한 것들을 중심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약점은 얘기하지 않고요. 뭐 특정 기업, 뭐 IBM은 얘기했지만 아이온큐에 대한 얘기가 빠진 것도 좀 아쉬웠고요. 좋은 성취들을 자랑을 해주었지만 단점을 약간 숨기는 듯하는 뉘앙스를 좀 풍겼고, 개인적으로는 아이온큐의 인터뷰가 좀 더 신뢰가 가고 더 자신감 있고 묵직하지 않았나. 아이온큐는 아예 CEO가 나와서 우리는 현존하는 그 어떤 양자 컴퓨팅 회사들보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리게티가 아쉽지 않았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미 매출면에서 1년에 작년 매출만 8밀리언 달러가 넘었는데 이런 리게티가 이제 튼튼한 연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촉망받는 양자 컴퓨터 기업이면 틀림이 없다. 근데 아이온큐는 또 얘기를 했죠. 이런 초저온에 컴퓨터를 넣는다고 돌아가겠냐. 노이즈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아이온큐와의 비교는 제 주관적인 면이지만 리게티 역시 초전도체 방식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회사임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리게티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온큐의 경쟁사로서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리게티의 모건 스탠리 TMT 컨퍼런스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번역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도 있지만 이제 리게티에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 공부하시면서 리게티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